내 가족, 내 친구가 구속되셨다고요? 대체 어떻게 만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숙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신 분들 어떻게 면회를 신청해야 하는지, 면회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죠? 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면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제가 면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면회라는 용어보다는 접견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접견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견 신청은 방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리 사전에 온라인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은 방문일 적어도 하루 전에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예약일과 시간을 정해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신청은 접견 전날 16시까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접견일에 가셔서 대기하실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예약한 시간에 접견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교정기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만약 그날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접견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미결수의 경우에는 1일 2회로 접견 횟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지인 또는 나 아닌 다른 가족이 그날 이미 접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면 나는 방문을 해도 접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예약 신청을 하시고 접견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예약 신청할 때 수용번호를 아셔야 되는데, 내가 수용번호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우선 교정기관에 방문하시고요. 내 가족, 내 지인의 수용번호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접견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짧습니다. 접견 같은 경우에는 10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유리창이나 또는 아크릴창 같은 차폐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을 진행하게 되고요. 미결수와 기결수의 접견 가능 횟수가 다른데요. 아직 항소 기간에 있는 분들은 미결수이고요. 1일 1회 접견이 가능하십니다. 반면에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기간까지 모두 지나서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런 분들은 기결수니까요. 월 4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견을 하실 때는 한 번에 3인까지 가능하신데요. 혹시 3인을 초과해서 접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각 교정기관에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이 접견을 해야겠다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정기관에는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교정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서울구치소, 서울의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 등등 여러 가지 구치소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미처 내가 구치소나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닌 지방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다 라고 하면 찾아가기 좀 힘드시겠죠? 문제는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상에 검색을 해도 구치소나 교도소는 검색 결과가 뜨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교정기관들은 보안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각 구치소나 교도소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구치소 삼거리, 구치소 아파트 정류장, 이런 이상한 명칭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것들은 교정기관 근처에 있는 지명이니까요. 그 지명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교정기관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주소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정기관에 도착하셨다면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바리케이트와 초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지 못하니까 민원인 주차장에 꼭 주차하시고요. 초소를 통과하시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접견을 왔다라고 말을 하시면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정기관이나 바리케이트를 통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게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민원실에 도착하시면 내가 접견을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께 문의하셔도 되고요. 워낙 교정기관들이 스스로 찾아서 절차를 알 수 있게끔 안내 표지판이나 설명 문구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는 어떤 접견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 접견과 화상 접견을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접견을 신청하면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정기관에 있는 사람과 화상으로
접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스마트 접견을 하려면 최초에는 교정기관을 한번 방문하셔서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 접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접견과 유사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교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교정기관에 가서 화상 접견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멀리 있는 교정기관에 있는 사람과 화상 접견을 시켜줍니다. 스마트 접견과 화상 접견은 내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견 방법들의 유의점을 우선 살펴보면, 예약 접견을 하신 경우에 예약을 당일 취소하시게 되면 내가 다시는 접견을 예약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은, 내 생각보다 접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대화는 미리 적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접견 상황은 교정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공범끼리 모의하려는 시도를 접견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내 가족, 내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접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괜히 먼 걸음 하셨다가 헛걸음하는 일 없이 소중한 내 가족과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